1592년 부산을 침략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해오자 선조는 보름 만에 한성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난했으며 곧 이어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파천하였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세자를 임명해야 했고 적자가 없어 후궁의 아들 중 세자를 책봉해야 했는데 장자인 임해군은 성품이 포악하여 왕위를 물려받을 인물이 아니었다. 선조는 마지못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고 광해군에게 분조를 이끌게 한 뒤 자신은 난을 피해 북으로 떠나버렸다. 선조를 대신한 광해군은 전국 각지를 돌며 민심을 달래고 관군과 의병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버려지다시피 했던 광해군의 풍전등화 같은 불꽃은 거대한 업화가 되어 조선의 반격을 이끌었다. 결의에 가득 찬 관군들과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분골쇄신하였다. 왜군은 기세가 꺾여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고 객지에서 평민과 다를 바 없이 고생하던 광해군은 조선의 희망으로 떠오르며 관군과 의병,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선조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백성들을 버리고 도성을 떠난 뒤 난이 진정되고 나서야 돌아와 보니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맹활약하여 그 기세가 강렬하였고 이순신의 공적과 명성은 조선 팔도를 뛰어넘어 명과 외에까지 떨친 조선의 수호신이 되어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다. 광해군 역시 성공적인 분조 활동을 마치고 아버지 선조 앞에 마주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권력과 돈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 하였다. 선조에게 광해군은 평소 총애하던 아들도 아니었고 신하들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세자로 책봉한 상황이었다. 의병들과 이순신도 모자라 총애하지도 않는 아들놈까지 자신을 뛰어넘는 백성들의 신망을 받자 광해군은 아들이 아니라 정적이 되었다. 형식적으로 광해군에게 양위를 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했었지만 실상은 광해군이 외지에 있거나 병상에 있을 때만을 골라 말을 하니 실제로는 양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선조의 양위 의사에 동조하던 신하들은 모조리 축출되어 유배되기 일쑤였다. 외란이 종결된 후 선조는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정비인 의인왕후가 자식 없이 사망하자 선조가 말했다. 먼저 국모를 바르게 한 뒤에야 인륜의 기강이 서게 되는 것이니 어찌 국모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살펴서 하라. 곧바로 임목대비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당시 선조는 51세, 임모광우는 광해군보다 9살 어린 19세였다. 광해군은 한참 어린 임모광우에게 어머니라 불러야 했지만 임모광우 역시 선조와 마찬가지로 광해군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임모광우는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낳았고 선조에게 적자가 생긴 순간이었다. 총명하던 광해군에겐 항상 홀대하였지만 적자 영창대군에겐 총애를 아끼지 않았다. 만백성들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광해군이 세자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적자의 탄생과 함께 광해군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명색이 세자이긴 하지만 명나라 황제의 세자 책봉 승인을 얻지 못하여 정치적 입지가 불안했다. 선조가 평소에는 단 한 번도 아들 광해군의 문안 인사를 받지 않았지만 한날은 광해군을 맞으며 말하였다. 내 이놈, 어찌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르느냐? 너는 그저 임시로 책봉한 것이니 다시는 세자라 부르지 말고 이곳에 오지 말거라.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항상 차갑게 견제했고 선조의 의중을 파악한 신하들은 영창대군에게 줄을 내기 시작했다. 임모광우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고 영창대군을 세자에 책봉시켜 섭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선조가 사망하자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다. 3살밖에 되지 않던 영창대군은 사실상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임모광우는 자신의 자리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광해군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17년간 불안한 세자 생활을 했던 광해군은 천신만고 끝에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즉위 초기 당쟁의 폐해를 잘 알았기에
이를 억제하려 애를 썼지만 자신을 지지해준 북인들의 반발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중 대북파는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영모를 꾀한다는 이유로 소북파의 인사들을 축출하였고, 광해군은 친형 임해군을 교동으로 유배하여 죽였다. 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영창대군을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우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났다. 조령에서 상인을 참살하고 수백 냥의 은을 강탈한 일이 있었는데, 범인들은 모두 서울 출신들로 그저 적서차별을 폐지해달라는 뜻을 위해 전국에서 악행을 일삼던 무리였다. 대북파는 범인들을 붙잡아 말했다. 니놈들이 정녕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영모를 일으키려 했단 말인가? 그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했고, 임모광우의 부친 김재남이 우두머리이며 임모광우도 광해군을 저주하며 영모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 결과 임모광우의 가족들은 전부 처형당했고, 8살 된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돼 위리안치 되었다. 강화부사 기협은 영창대군에게 자주 음식을 보내주며 극진히 보살펴 주었으나 곧바로 교체되어 정항이 강화부사로 부임했다. 정항은 영창대군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간혹 주더라도 모래와 흙을 섞어주며 먹을 수 없도록 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정항은 그 온돌에 불을 떼어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하여 떨어지니 옆구리에 뼈가 다 탔다. 그렇게 9살의 영창대군은 좁은 방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며 고통스럽게 사망했다. 내 이놈 광해! 광해군이 남의 손을 빌려 동생을 죽였지만 스스로 슬퍼하고 측근인 대북파는 애석해하니 그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제 어머니인 임모광우만이 남았다. 유교 사상이 팽배한 이 나라에서 자식된 도리로는 절대 어머니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죽은 생모인 후궁 공빈 김씨를 정식 왕후의 반열에 올리고 자신이 적장자가 되면 임모광우를 폐위시키려 했다. 신하들은 광해군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임모광우를 폐위시키길 청원하였다. 광해군은 역정을 내며 말했다. 왜 짐에게 그런 불경한 일을 강요하느냐? 신하들의 불손함을 꾸짖듯 말하였지만 또다시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제출하라. 승정원과 비변사에서는 임모광우의 폐위에 대한 정무 불참자 명단을 올렸다.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이들뿐인가? 나를 속이길 그만두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아버지 선조와 같이 광해군 역시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폐위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전부 유배를 보냈다. 결국 임모광우는 후궁으로 존호가 낮춰지고 딸 정명공주와 함께 경운궁에 유폐되어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광해군은 세자로서 많이 시달렸던 탓인지 왕권 강화를 위해 궁궐을 짓고 확장하는데 병적으로 집착하여 국고는 바닥이 나고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측근인 대북파는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고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반대파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으며 간신배가 조정에 가득 차고 후궁이 정사를 어지럽혀 크고 작은 벼슬아치의 인명이 모두 뇌물로 거래되었다. 다만 외란이 종결되고 사방이 위협인 상황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며 철저하게 실리를 따져 전란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진족 세력인 후금에게 사대를 대하는 것을 탐탁치 못하게 여긴 서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광해군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광해군의 폐륜 행위를 명분 삼아 서인들이 반정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선조가 총애한 첫 손자이자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을 앞세워 반정의 무리들이 한성으로 쳐들어와 궁궐을 봉쇄하고 광해군을 찾기 시작했다. 당파 싸움에 밀렸던 신하들은 반정군에 매수되어 길을 열었고
손쉽게 한성을 점령하고 반정에 성공했다. 경운궁에도 반정의 무리들이 둘러싸 문을 열 것을 부탁했지만 인목대비는 자신과 딸을 죽이러 온 광해군의 병사인 줄 알고 당황했으나 능양군 일파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맞아 주었다. 반정의 무리들은 인목대비가 나라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능양군을 추대하고 국왕의 인장을 건네주길 요구하였으나 인목대비는 매몰차게 거절한 뒤 능양군이 직접 와서 청하라 일렀다. 광해는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요. 내가 친히 그들 부자의 목을 잘라 하늘에 계신 영령께 제사하고 싶소. 10여 년을 유폐되어 살면서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려서였소. 이때 광해군은 대궐 뒷문으로 달아났고 그를 따르던 이는 내시들 뿐이었다. 성 내의 한 의관집에 숨어 있었지만 금세 포박되었고 경운궁으로 끌려와 인목대비 앞에 무릎 꿇어 있었다. 광해는 천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무너뜨려 위로는 종묘사직에 득제하고 아래로는 마한 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죄악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에게 군림하면서 선대의 천위를 누리고 종묘사직의 신령을 받들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폐위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광해군의 측근들과 대북 출신의 권세가들 40여 명이 참수되었고 200여 명이 숙청되어 유배되었다. 어린 영창대군이 사망한 지 정확히 10년 만에 광해군 역시 폐위되어 광하도에 유배되었다. 이때 광해군의 아들 폐세자 이지와 며느리도 함께 유배되었는데 이 둘은 탈출에 실패하고 자결하였다. 나라의 큰 어른인 인목대비는 인조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역할을 하였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대왕 대비로 진봉된 후 소성 대비로 칭해졌다.